토트넘이 첼시에게 당한 패배를 과연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영국 BBC 스포츠는 모험하려면 움직여라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토트넘에는 충분한 모험도 움직임도 없었다. 휘슬이 울리고 나서부터 토트넘은 야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창의성이 부족했으며 전반 45분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려워 보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비슷한 평을 내렸습니다. 토트넘은 PK를 내준 이후 홈구장 주인으로서의 활기를 보여주지 못하며 상대를 거의 위협하지 못했다. 더 선은 이 사태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모험을 추구하는 팀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감독. 시즌 초 토트넘이 연승 행진을 할 때 무리뉴와 레비는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토트넘이 패하기 시작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무리뉴와의 계약은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케인이 발목 부상으로부터 복귀하기까지 레비는 길고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토트넘이 첼시에게 패배한 것은 이변은 아닙니다. 첼시는 강팀 중 강팀이고 토트넘이 리버풀을 만났을 때만큼 고전하는 팀이 바로 첼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이 이번 패배에 대실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경기력 때문입니다.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손흥민을 평점 4점 주고 다이어는 1점을 주는 매치도 있었겠습니까? 빅클럽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는 경기를 90여 분간 입을 다물고 시청할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는 팬들의 마음과 전혀 다릅니다. 후반전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후반전은 그들이 압도하지 않았다. 첼시는 로우 블록을 구축하고 역습을 시도했다. 후반전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무리뉴는 첼시의 경기력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반에 비해 후반전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 보여야 할 때가 아니죠. 결과만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만의 경기가 아니라 팬들을 위한 경기라면 팬들을 진정시켜줘야 했을 텐데요. 팬들은 무리뉴 전술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상당히 논란거리입니다. 무리뉴의 전술은 현대 축구에 뒤처졌다면서 무리뉴를 비판하는 여론과 무리뉴가 무슨 잘못이냐, 선수들 책임이다라면서 무리뉴를 옹호하는 여론, 둘 사이에 갑론을박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번 경기 흐름의 키포인트가 됐던 다이어의 PK 헌납 장면을 보면 무리뉴가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무리뉴가 지난 인터뷰에서 꼬집었던 것처럼 특히 수비수 개개인의 실수로 인한 실점, 그로 인한 패배는 전적으로 감독 탓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죠. 경기는 필드 위 11명의 선수가 하는 건데 감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무리뉴는 인터뷰에서도 토트넘이 패배로 이어지는 실점들이 상대가 잘해서 나온 경우들이 아니었다는 걸 어필을 합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이 무리뉴의 첼시나 인터밀란 시절 수비진이었다면 같은 전술일지라도 확실히 결과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팀 스쿼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이 감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토트넘의 현재 스쿼드가 무리뉴의 인터밀란 혹은 첼시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팀 스쿼드를 마음에 들어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 팀을 최고로 생각하거나 자신 있어 하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에게 토트넘을 레알 때처럼 첼시처럼 만들어달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FC 포르투가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의 업적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팀을 하나로 뭉쳐 뭔가 일을 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맞춤형 전술을 짜고 약점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경기의 패스와 공간 활용을 보면 선수 레벨의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토트넘은 강팀을 상대하거나 약팀을 상대하거나 유기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선수가 출전했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한 기자는 토트넘이 전반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후반기에는 이 모양이냐고 무리뉴에게 묻자 레길로는 우리의 공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다. 해리 케인, 로셀소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로테이션 옵션이 많지 않다. 결국 지친 선수들을 계속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감이다. 팀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원래 자신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케인이 없어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랐던 팀입니다. 당시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이 운이 좋았다고도 했고 실제 기적같은 일들이 펼쳐지긴 했지만 맨시티와의 대결에서도 분명 토트넘의 높은 실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때 선수 레벨과 부상 제외한 레벨이 그렇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아니, 다른 걸까요? 당시 데니 로즈와 트리피어, 완야마, 에릭센, 알리인데요. 무리뉴 감독이 레길론을 먼저 거론한 걸 보면 윙백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 좋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 답이 없다는 결론이라면 앞으로 남은 17경기에서 토트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보유한 선수로도 성적을 내야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정말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됐던 것도 성적이 추락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직접 언급을 했고 선수 영입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선수 영입에 대한 문제였죠. 은돈벨레가 영입될 당시 토트넘은 1년 6개월 만에 첫 영입이었습니다. 이미 첼시의 정 감독 램파드가 경질된 이유가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시즌 맞이하면서 가장 많은 투자로 선수를 영입했는데 계속된 선수 영입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메뉴에서도 선수 영입 문제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선수 영입 마찰이 전혀 없습니다. 토트넘이 매우 희망적인 흐름일 때 토트넘의 약점이 드러나는 수비를 구단이 보강해 줬다면, 김민재 영입해 줬다면 달랐을 텐데. 갑자기 국뽕으로 갔네요. 무리뉴 감독도 보유한 선수 자원으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줘야 합니다. 자신의 전술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무리뉴가 비니시우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하고 이번 경기 그것을 바로 개선한 점은 좀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무리뉴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던 걸까요? 지금 토트넘은 선수 탓, 감독 탓, 구단 탓을 할 수 있는 총체적 난국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손흥민의 활약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아쉽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19경기에서 10골을 넣었던 손흥민인데 이젠 10경기에서 2골을 넣은 상황이 되면서 신계로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지쳐있던 것이 화근인데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번 시즌이 10년 동안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체 자원으로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로테이션 활용, 부상, A매치 차출 등 많은 경기 대비 출전 시간은 적었지만 지금은 많은 경기 출전에 출전 시간도 과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브롬전에서부터는 꼭 후반전에만 기용되길 바라봅니다. 이는 엄청난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무리뉴가 지금 스쿼드에서 펼치는 전술은 모험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더 큰일 나죠. 이상한 실수만 아니면 수비도 대체로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시청하는 것도 재미없고 90분 내내 보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딱 후반전에만 투입된다면 상대 선수들도 좀 지쳐있고 토트넘 선수들도 전반전에 몸은 풀린 채 후반전에 텐션이 업되어 있다면 오히려 손흥민과 더 맞을 것입니다. 다음 경기 생각할 것 없이 모든 걸 쏟을 수 있잖아요. 이번 경기에선 더더욱 폭우 속에서 체력도 방전되고 이틀 쉰 후 경기이기 때문에 웨스트브롬에게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선 꼭 후반전에 기용되길 바라봅니다. 괜찮지 않나요? 손흥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해보자.